아내 죽은 지 2년. 엄마 죽은 지 겨우 2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요. 딸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철민의 가슴을 찔렀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보며 고작 2년 만에 배신하네요. 라고 내뱉는 그 순간 철민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빠랑 당분간 안 볼 거예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철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으며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반복하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행복과 죄책감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진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철민은 또 아내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이어진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아내의 목소리가, 아내의 존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탁상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철민의 심장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놓여있는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챙겨준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먹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일어나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액자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온 문자.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옥.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잠은 잘 자고 있어? 나 오늘도 한숨도 못 잤어.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까? 철민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키패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소파 쿠션 밑에 깊숙이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철민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미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날. 30년 만에 마주친 첫사랑. 그녀의 놀란 표정, 떨리는 목소리, 어색한 미소,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작된 묘한 감정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철민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년 1개월 보름. 7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철민은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사진에 인사하고 출근하고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들고
주말이면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잔디를 손질하고 묘비를 닦고 꽃을 갈아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슬펐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를 채우면 적어도 배신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거실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5시 반.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소파 쿠션 밑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이 쿠션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연달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결국 철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미혹의 문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민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연락 끊고 사는 거 너도 나도 힘들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마지막일지도 몰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철민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 아내가 철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슬퍼 보였습니다. 아니,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철민은 입력하던 문자를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걸어가 찬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갔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이게 자신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 흐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민은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옥의 얼굴, 아내의 사진, 딸아이의 차가운 눈빛, 산악회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미옥. 철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철민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아. 미옥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철민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보자. 제발. 안 만나주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미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철민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뜬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민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배경화면에 설정해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햇살이 환하게 비추던 그날. 아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철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만 철민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회사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철민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옥과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 처음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잘 지내? 오늘 등산 어땠어? 같은 가벼운 대화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나도. 30년 만인데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우리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철민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만약 30년 전 부산 발령을 거부하고 서울에 남았다면, 만약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미옥을 선택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30년이 흘렀고 철민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도 낳고 손주도 봤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철민을 믿고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철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가는 게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옥과의 약속 시간. 철민은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문자로 취소하자고 해볼까? 하지만 미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울먹이던 목소리, 절박하던 음성, 안 만나주면 직접 찾아갈 거야 라던 말. 만약 정말 회사로 찾아온다면? 아니면 집으로 온다면? 딸아이가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민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철민 씨 먼저 들어갑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철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리하는 청소 아줌마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 어두운 표정.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산 방향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철민은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민처럼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은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개찰구를 나와 카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카페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옥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을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철민은 멈춰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문자를 보내고 취소해야 할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을 들어 철민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옥이 일어나 철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왔구나. 고마워. 미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는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의자도, 온도도, 음악도, 심지어 공기마저도. 미옥은 철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거리가 몇 광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너무 가까운 것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커피 시킬까? 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옥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가고 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금 철민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아. 미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강제로 불러내서. 아니야. 철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철민은 컵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술에 닿는 순간 혀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미옥이 물었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안 되는 거 맞아. 미옥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날까? 철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산악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부터 미옥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업무 중에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첫사랑. 추억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산악회 등산이 끝난 후 미옥과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젊은 날의 꿈, 그리고 각자의 결혼 생활. 미옥도 철민처럼 배우자를 잃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였어. 미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겠다. 응, 정말 힘들었어. 너도 알잖아, 그 느낌. 철민은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슬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때로는 만나서 산악회 등산이 있는 날이면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등산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미옥의 웃음이 좋았습니다. 미옥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미옥과 함께 있을 때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랑이라는 것을. 그 깨달음이 두려웠습니다. 철미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옥이 그 떨림을 눈치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철민의 손을 감쌌습니다. 철민아, 미옥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철민이 손을 뺐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안 돼? 우리 배우자들이 돌아가셨잖아. 미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 근데 철민아, 우리 배우자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자격? 철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아내가 죽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 겨우야? 2년이면 730일이야.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외로운지 너도 알잖아. 미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 거. 죽은 남편한테 미안한 거. 근데 철민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야 해?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알면 어떡해? 딸, 지난주에 알게 됐어. 우리 만나는 거 산악회 사람이 딸아이 아는 사람이었나 봐. 딸이 날 배신자 보듯이 봤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 만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 미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철민아, 딸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아빠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철민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카페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철민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미호가 미안해. 나 시간이 필요해.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 그냥 지금은 너를 만날 수가 없어.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옥이 철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철민아, 도망치지 마. 우리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됐어. 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철민은 미옥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미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고리에 대었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아내의 사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 죄책감에 짓눌려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철민은 열쇠를 주머니에 도로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밤 공기를 더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선 별을 보기 힘든데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욱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래? 철민아, 제발 듣기만 해. 끊지 마. 미욱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거. 딸아이 문제도 있고 돌아가신 배우자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다 알아.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근데 철민아, 나 진심이야. 너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30년 전에도 널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철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야. 솔직히 말하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20년? 30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짧을 거고.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늙고 싶지 않아. 혼자 외롭게 죽고 싶지 않아. 너도 그렇잖아. 그렇게 아내 사진만 보면서 남은 인생을 보낼 거야?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미호가. 나 지금 정리가 안 돼. 알아. 시간 줄게.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민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말 좀 해줘.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액자 속에서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미옥에게,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철민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나 철민을 원망하는 꿈, 딸아이가 등을 돌리는 꿈, 미옥이 울면서 떠나가는 꿈, 온갖 악몽이 뒤섞여 철민을 괴롭혔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업무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미옥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산악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과 회사만 오갔습니다.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아파? 아니야,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잠도 설쳤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철민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미옥을 마주쳤습니다. 지하철역에서였습니다. 미옥도 철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옥은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철민만큼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과 미옥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미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철민아. 미옥아. 많이 힘들어 보여. 너도.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아파하면서까지 피할 필요 없잖아.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하자. 제발.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철민은 컵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지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습니다. 2주 동안 진짜 힘들었어. 미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내가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줄은 몰랐네. 나도. 철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서만 끙끙 앓았나 봐.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나도 똑같으니까. 미옥이 손을 뻗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철민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철민아, 나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 맞아. 돌아가신 배우자들한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고 다 맞아. 미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 깨달았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죽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철민이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사는 거. 미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야. 여보,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혼자 우울하게 있지 말고. 그렇게 말했을 거야. 철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근데 철민아, 나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진짜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 물러날 거야.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에도 나를 향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피하지 마.
우리 솔직해지자. 철민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지기도 했습니다. 미호가.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를 좋아해. 미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좋아한다는 표현도 부족해. 나, 너를 사랑해. 3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무서워. 이 감정이 무서워.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딸아이가 날 원망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철민아. 그래서 도망쳤어. 너한테서, 이 감정한테서. 근데 도망칠수록 더 힘들더라. 너를 안 보니까 더 보고 싶더라.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더 듣고 싶더라. 철민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비겁했어. 미옥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미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철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자. 천천히? 응. 딸아이한테도 시간을 줘야 하고 나 자신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 나이에 급할 것도 없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미옥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산악회 나올 거야? 미옥이 물었습니다. 응, 나갈게. 같이 산 올라갈까?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철민은 뒤돌아 미옥을 봤습니다. 미옥도 뒤돌아 철민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철민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있잖아. 나 이제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 너도 이해해 줄 거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그 웃음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잘 들어갔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잘 들어왔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내일 전화할게. 그래, 기다릴게. 잘 자. 너도 잘 자. 철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딸아이를 설득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민 자신의 죄책감과도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옥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 철민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이상 죄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산악회 정기 등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철민은 아침 일찍 등산복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미옥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미옥도 보였습니다. 멀리서 철민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민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 씨, 오랜만이네요. 총무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아프셨어요? 한 달 넘게 안 나오셔서 걱정했잖아요.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자연스럽게 미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어때? 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래. 근데 오늘은 좋아. 너 보니까. 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등산로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 두 사람 요즘 완전 커플 같던데. 그러게. 철민 씨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쯧쯧.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철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옥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경 쓰지 마. 미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아. 우리가 당당하면 돼. 하지만 당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수군대는 모습들. 철민은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철민과 미옥은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았습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미옥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다행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저 아래 어딘가에 철민의 집도 있고 미옥의 집도 있었습니다. 철민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볼 거야? 미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산악회 사람들 말이야. 다들 우리 쳐다보잖아. 뭐라고 수군대는지 다 알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미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옥아, 진정해. 사람들이 뭐? 우리 인생인데 왜 남들 눈치를 봐야 해? 미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미옥아,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나 진정하고 있어. 근데 답답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야? 우리가 행복하려는 게 잘못이야? 미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산길은 조용했습니다. 미옥과 철민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해산할 때 총무가 철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철민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총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좀 곤란한 얘기인데요. 말씀하세요. 회원들 중에 몇 분이 철민 씨랑 미옥 씨 관계에 대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티를 내시니까 다른 회원들이 보기에 좀 그렇다는 거죠. 그게 무슨, 철민 씨, 제 말 이해하시죠?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랑 이렇게 공공연하게.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총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조심할 게 아니라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아니면, 총무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한동안 산악회 나오시는 걸 쉬시는 게 어떨까요? 철민 씨든 미옥 씨든. 그 말에 철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너무 티를 내시니까 자제를 해주셨으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예진아, 너 왜 여기?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철민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산악회 아줌마한테 연락 왔어요. 아빠가 요즘 어떤 여자랑 완전히 커플처럼 다닌다고. 보기 민망할 정도래요. 철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진아, 그게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제발 엄마 생각 좀 하라고. 근데 아빠는 듣는 척도 안 하고. 예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나 아빠 말 듣기 싫어요.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리워요. 근데 아빠는 벌써 엄마를 잊었어요. 다른 여자한테 가 있어요. 예진아, 아빠가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해요? 2년 만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딸의 말에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 실망이에요. 진짜 실망이에요. 난 아빠가 엄마를 평생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작 2년 만에 배신하네요? 배신이 아니야. 배신 맞아요. 엄마한테 배신이고 우리 가족한테 배신이에요. 딸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아,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안 해요. 아빠랑 당분간 안 볼 거예요. 예진아. 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힘이 빠졌습니다. 딸의 마지막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민아, 괜찮아? 산악회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미옥아.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미옥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 못하겠어. 딸도 반대하고 산악회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나 너무 힘들어. 철민아,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야. 만나면 또 흔들릴 것 같아. 미안해, 미호가. 정말 미안해. 철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미옥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든 걸 망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옥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100개 넘게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 산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철민은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산소에 가야 했습니다. 아내한테 사과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아내의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잔디가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낙엽도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민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를 닦았습니다. 잔디를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낙엽을 치웠습니다. 준비해온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여보, 철민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 엉망이 됐어. 완전히 엉망이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 당신을 잊으려고 했나 봐. 아니, 잊은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미옥이야. 내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어. 30년 만에 우연히 만났어. 처음엔 그냥 반가웠어. 옛날 친구 만난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생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옥이도 배우자를 잃었어. 나처럼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어. 그래서 더 서로한테 끌렸나 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철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미옥이를 사랑하면 당신한테 미안하고 미옥이를 포기하면 내가 너무 외로워. 어떻게 해야 해?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진이도 나한테 실망했어. 엄마를 배신했다고. 산악회 사람들도 나를 이상하게 봐.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당신 죽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다니. 이건 배신이 맞아. 나 나쁜 놈이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철민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 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마치 누군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철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당신 행복하게 살아요. 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예진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아빠도 사람이고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철민은 흐느꼈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을 잊을 순 없어요. 평생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잊어요? 잊지 않아도 돼요. 나를 기억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넓어요.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철민은 얼굴을 들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내의 손길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삶을 살았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철민은 묘비의 이마를 댔습니다. 이제 놓아줄게요. 당신을 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그래야 당신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영원히. 철민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또 울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한 날, 결혼식, 딸이 태어난 날, 함께 여행 간 날들, 평범한 일장 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내줄 시간이었습니다. 철민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나 이제 갈게요. 가끔 올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철민은 절을 했습니다. 깊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동시에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통은 트였습니다. 공원묘지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호객에서 온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100개가 넘었습니다. 철민아, 제발 연락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혼자 고민하지 마. 나도 함께 고민할게.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에 온 것이었습니다. 철민아, 나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철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미옥아, 나야. 철민아.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어제 전화 끊고 연락 안 해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디야? 산소 다녀오는 길이야. 안에 산소. 전화 너머로 미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진짜? 응. 얘기하고 싶어. 제대로. 어디서? 북한산 입구 카페. 거기서 보자. 알았어. 30분 후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민은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습니다. 북한산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미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게 보였습니다. 철민이 다가가자 미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민아. 철민은 미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미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들었을 거 알아. 미호가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늘 안에 산소 다녀왔어.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어. 미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별? 응. 이제 놓아주기로 했어. 아내를 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철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소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행복하게 살라고.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미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내를 기리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아내가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철민은 미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옥아, 나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철민아, 물론 쉽지 않을 거야. 딸아이는 아직 화가 나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있으니까. 미옥이 일어나 철민을 껴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옥이 철민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철민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미옥이 물었습니다. 일단 딸아이한테 제대로 설명해야겠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그래, 천천히 가자. 그리고 우리 천천히 시작하자.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도 그게 좋아. 우리 서두를 필요 없잖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꿈, 함께 하고 싶은 것들. 대화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들이 가을 하늘 아래 빛났습니다. 예쁘다. 미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철민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 보고 있는 건 단풍이 아니라 미옥이었습니다. 뭘 봐? 미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 쑥스럽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민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진아, 나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지도 않았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기다렸습니다. 말해보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들을 준비는 된 것 같았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야. 엄마는 여전히 아빠 마음속에 있어. 평생 있을 거야. 근데 아빠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거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옥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리고 엄마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고 미옥이는 미옥이야.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행복하면 예진이도 행복할 수 있어. 아빠가 불행하면 예진이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주세요. 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게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예진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아빠, 나중에 그분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그래, 천천히. 내가 준비되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습니다. 딸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철민과 미옥은 여전히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고 함께 등산하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딸 예진이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미옥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예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철민은 울컥했습니다. 산악회는 그만뒀습니다. 대신 두 사람만의 등산을 즐겼습니다. 주변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철민과 미옥은 아내의 산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여보, 소개할게요. 이 사람이 미옥이에요. 미옥도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민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철민이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그리고 잘 지내세요. 철민과 미옥은 손을 잡고 산소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늦가을에 만나 봄을 함께 맞이한 두 사람. 인생의 가을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철민과 미옥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도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55, 60, 70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뒤에 찾아온 작은 행복,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아니면 남은 인생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감성여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